네, 알아봅시다 시간 피부과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항상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메트로 피부과의 이현수 원장 자리 모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리 그 인체 현상 중에 생리 현상이라는 게 있고, 예. 그리고 또 그건 언제든지 우리가 내 의지에 따라서 필요할 때 배설하고 또 하면 되겠는데, 내 개인의 의지로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유전적인 요소 아니면은 또 어떤 질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토피 피부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또 유전적인 요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피부의 어떤 타입을 타고 나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이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또 계속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눕니다만은 아토피라는 게 어렸을 때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연세 드셔도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상당히 그래서 많죠. 아토피 피부에 좀 만성적으로 이 진행되고 이렇게 치료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피부과 정보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토피라는 네. 그러면은 보통 이 세 가지의 질환을 합쳐서 아토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피부염증, 아토피 성피부염, 네. 피부에 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비염이라고 그래서 기관지에 나타나는 염증, 네네. 그다음에 천식, 폐, 그러니까 브랑커스 그런데 아, 폐에 네. 나타나는 현상, 그 예, 세 가지를 예, 갖다가 통합적으로 얘기해서 아토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 아토피라는 자체는 이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 자체의 저하증이 아니라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이게 면역이 저하가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하증이 아니라 이 면역 세포가 예민해져서 아, 예. 보통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네. 물질에 반응을 일으킬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이 면역 세포 자체가 우리의 신경과 상당히 뇌와 관련이 아주 적합하게 있기 때문에 신경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역시 아토피 자체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아토피 이제 제가 피부과 의사로서 이 피부 염증에 가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죠. 네. 아토피 피부 염증 자체는 이 피부에 나타나는 그 백혈구 같은 것이 모여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네. 있을 경우에는 그 부위가 빨개지고 각질이 생겨지고 조금 노란 딱지가 생길 수가 있고 네. 많이 가려워서 긁게 되고 그렇죠. 이제 많이 긁게 되면 피부 자체가 두꺼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네. 근데 제일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 부위들은 보면은 피부가 접히는 곳, 팔 안쪽, 네. 팔꿈치 예, 안쪽이라든지 무릎 뒤쪽이라든지 네. 목 아. 그런 데 많이 나타나고 때에 따라서는 코 밑에 눈 위쪽 눈 예. 눈썹 그러니까 저기 아일렛 예, 그러니까 예. 이마 네. 뭐 귀 밑에 그런 데 이제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할 경우에는 이게 온몸으로 번질 수가 네.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가장 많이 그 보는 현상 중에 하나는 피부 염증 외에는 가려움증 이게 많이 심하게 되죠. 그래서 비비게 되고 긁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피부에 있는 염증이 더 심해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위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펑거스 같은 그런 감염이 돼서 병균에 감염이 돼서 또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가렵게 되니까는 이렇게 있는 환자들은 이 정신적으로 집중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대인 관계에 지장을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 사람들에 따라서 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아니면 먼지 많은 데 있다거나 아니면 아주 습한 데 있다든지 아니면 햇빛에 나가면은 이게 좀 더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에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게 19세기, 20세기, 21세기 되면서 점점 이 pollution 자체가 공해가 저기 심해지면서 아토피의 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물론 이 공해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토피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이 여러 가지 매니페스테이션, 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치료 방법은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아직까지는 이 아토피를 갖다 일으키게 하는 그 원인, 그러니까 피부에 안에 있는 그 면역 세포가 조금 더 예민해지게 하는 예민하게 해줬는데 그걸 덜 예민하게 해주는 네네. 아주 완치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거기에 맞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네. 치료를 하게 되죠. 그 우리가 아토피하고 그 알러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어떨 때는 그 구분이 약간 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토피와 알러지 자체는 네. 이제 물론 백혈구를 네. 화이트 블러드셀이죠. 백혈구를 갖다가 인발하기 때문에 네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알러지 자체는 음. 그 알러지 자체는 이 delayed hypersensitivity reaction이라고 그래서 네. 이 알러지 반응 중에서 특수한 종류의 반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네. 그래서 delayed hypersensitivity reaction은 예를 들어서 이 poison ivy 네. 한번 닿다가 거기에 센스타이즈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노출됐을 때는 염증이 생기고 물집이 생기고 그런 걸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이런 포이즌 아이비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망고 같은 거 잡수시면 입가장자리에 비슷한 게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종류의 케미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금속 중에서 네. 니켈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싸구려 주얼리를 같은 거 할 경우에 귀에 알러지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기억이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메모리가 있는 그런 종류의 리액션이다. 그러니까 한번 노출이 돼서 네. 반응을 일으키고 난다면 다시 노출되면은 계속 심하게 점점 심하게 생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스페시픽하게 이 원인이 있죠. 그래서 그것만 피하게 되면은 네.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이 아토피라는 것은 이런 delayed size type hypersensitivity reaction이 네. 아니라 이 몸에서 이 전체적으로 innate immunity라고 그래서 네. 이런 그 기억력이 없는 무조건 네. 물질이라든지 원인에 노출이 되면은 그냥 아무 이유 다른 거 없이 무조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될 수 비슷하게만 생기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먼지라든지 예. 아니면은 사람들에 따라서 땀 많이 흘렸을 때 나타나든지 박테리아 같은 데 있을 때 나타나든지 네.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박테리아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센시티브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그 innate immunity 자체에 너무 하이퍼 센시티브, 그러니까 너무 반응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알러지와 아토피와의 이 차이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알러지 있는 분이 이제 강아지 털을 갖고 그걸 만지게 되면은 이제 좀 가렵다든지 그런 분이 있다면 네. 아토피도 이 그 강아지가 평상시 털을 괜찮았는데 밖에 나갔다가 어떤 그 좀 이물질을 묻히고 와서 했을 경우에 아토피도 그렇게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 강아지 네. 털에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강아지 털뿐만 예를 들면 네. 고양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아지 털 같은 데는 특수한 엔티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엔티진에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피부에 닿으면은 그 알러지가 생기는 거고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그 엔티진 자체가 아니라 그 스페시픽하게 그 엔티진이 있으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네. 그 계통에 먼지라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알러지가 생기는 건데 네네. 이거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 염증 자체를 보면은 조금씩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러지 때문에 생기는 거는 조금 더 이 진물이 많이 생기고 네네. 더 많이 빨개지고 염증이 더 심하게 되고 아토피 계통은 진물이 좀 덜 생기면서 위치가 확실히 안정해져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도 알러지를 또 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토피가 있을 경우에는 알러지 앓을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게 되죠. 왜냐하면 피부 자체에 그렇군요. 데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물질이 더 피부 안으로 금방 들어갈 수가 있어서 거기에 알러지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성의 그 어떤 피부 그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은 알러지도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예, 이중적으로 좀 고생을 예,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많이들 꽃가루 하면은 이제 뭐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그렇죠. 아토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같이 알러지의 꽃가루에 또 연결될 가능성도 좀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치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